네, 여러분, 정규제 뉴스 재밌게 보셨습니까? 우리가 모두 다 잘 알고 있듯이 5일 저녁, 엊그제 저녁 늦게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된다 안 된다 논란이 많았던, 마지막에도 이번에 미국 아틀란타에서 며칠씩 연기가 되고 한 끝에 TPP, 환태평양 경제 파트너 협정, 트랜스패시픽 파트너십 협정입니다. 이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제 각 국가별로 쭉 이제 비준 절차가 남게 되죠. 합의는 약 30개 조항에 걸쳐서 관세를 철폐하고 무역을 이렇게 개방하는 등의 내용이 됩니다. 12개 국가가 참여를 했고 전 세계 GDP의 약 40%, 37% 정도를 커버하는 세계 최대의 경제 동맹체가 태평양 국가를 중심으로 체결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태평양 국가가 아닌 것으로 어떻든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제목을 한국의 통상외교 길을 잃었다라고 붙여놓은 것도 그 때문인데요. 우선 오늘 아침에 일본경제신문에 발표된 자료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경제신문이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일본의 경제 관계를 강화하는 상대는 누구냐? 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이다, 아니다, 유럽이다, 중국이다, 한국이다, 동남아시아다, 기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A 27.2% 미국이다. 앞으로 일본은 이후로 미국과 경제 동맹 관계를, 경제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7.2%. 그 다음에 유럽이다는 몇 프로인가요? 4.2% 밖에 안 됩니다. 중국이다가 C입니다. 7.8%.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다 하는 것이 이제 E입니다. 56%입니다. 56% 동남아시아다. 기타 4.7%입니다. 한국은 어디가 있습니까? A, B, C, D. D는 어디에 있습니까? D는 맨 오른쪽 밑에 4시 방향 0.1%입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FTPP가 통과된 직후에 물어보니까 미국과 경제관계를 강화해야 된다. 27%. 동남아시아와 경제관계를 강화해야 된다. 56%로 가장 많았고 유럽 4.2, 중국 7.8, 한국 0.1%였습니다. 아베 내각 지지율도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이 그림도 같이 한번 보시죠. 아베 내각을 지지합니까? 지지한다? 안 한다? 지지한다 69.3%, 지지하지 않는다 30.7%. 물론 일본에서 보수 신문인 일본경제신문의 조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한국과 경제관계를 강화해야 된다는 질문은 0.1%로 나왔습니다. 중국과 강화해야 된다 7.8%, 동남아시아와 강화해야 된다 56, 미국이다 27, EU다 4.2, 한국이다 0.1%입니다. 일본 언론의 보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쭉 이제 일제히 나온 신문인데요. 요미우리 동매신문입니다. TPP를 주도하는 미국과 일본과 미국이 결속하고 동맹관계를 심화하는 효과도 그냥 지나칠 수는 없다. 패권주의 움직임을 강화하는 중국에 대한 견제가 될 것이다. 또 세계 최대 경제협정인 TPP의 원칙이 국제표준이 된다. TPP가 국제표준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규칙에 역행하려는 중국이 개혁에 나서도록 압박하고 세계 2위의 경제력을 세계 번영을 위해 움직이도록 압력을 넣어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중국 얘기를 분명하게
공정하고 투명한 규칙에 역행하려는 중국이 압력을 넣어서 세계 2위의 경제력이 세계 번영을 위해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압력을 넣어야 된다. 요미우리입니다. 그 다음 니케이입니다. 니혼게이자이.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경제가 속도를 잃고 세계 경제를 하향시킬 우려가 커질 수 있다. 이런 때일수록 보호주의에 대항해 자유무역을 통해 세계 경제를 떠받치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바로 그 노력이 TPP다. 아사히 신문 볼까요? 이번 TPP 협정을 영내 이 태평양 번영과 안정의 주춧돌로 삼자. 무역 자유화의 효과를 높이도록 중국과 한국이 동참할 필요가 있다. 이 양국을 포괄하는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이라고 합니다. 이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FTA, 한중일 FTA의 교섭에도 속도를 내라. 아사히 신문은 일본에서 약간 좌경적 신문입니다. 그 다음 산케이 신문입니다. 우경적 신문이라고 알려져 있죠. 세계 경제의 규칙을 중국 같은 나라가 쓰도록 할 수는 없다. 는 브락 오바마의 대통령의 성명에 주목한다. 우리 12개국의 규칙이 21세기 세계의 규칙이 된다고 아마리 아키라 일본 TPP 담당 장관이 말했지 않나. 우리는 그런 여론에 그런 지적에 주목한다. 또 이제 대개 일본 신문들이 일본이 이번 TPP로 0.9% GDP가 영내 전체는 0.9, 일본에는 2% 정도 GDP가 올라가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스테이트먼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테이트먼트 아까 가져간 거 갖다 주세요. 오바마 대통령의 스테이트먼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Statement by the President on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I've spent every day of my presidency fighting to grow our economy and strengthen our middle class.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대통령이 된 이후 매일매일을 미국 경제 성장과 중산층을 강화하기 위해 싸우는 데 바쳐왔다. 이런 미국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바람직한 비전을 갖게 만들고 어쩌고저쩌고. 교육에 대한 나의 원칙은 명백한 기준이 명백하다. 미국 근로자와 미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어. 이거를 leveling the playing field for American workers and busi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플레잉 필드를 레이블링 하겠다. 평평하게 만들겠다. 그렇게 쭉쭉쭉 그래서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제품을 더 많이 수출하자. 지난 여름 의회의 민주공화양당은 우리 근로자와 기업들 그리고 미국 경제 전체에 도움이 될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권을 미국 정부에 부여했다. 미국 수출품을 잠재적 고객의 90% 이상이 미국 밖에 있는 상황에서 잘 보십시오. 중국과 같은 나라가 글로벌 경제를 좌우할 교역의 룰을 만들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정말 문명 그대로입니다. When more than 95% of our potential customers live outside our borders, we can't let countries like China write the rules of the global economy. 원문 그대로입니다. 중국과 같은 나라가 글로벌 경제를 좌지우지할 교역의 룰을 만들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다. 바로 우리가 이런 룰을 만들어 미국 제품이 팔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내야 하며 미국의 근로자들과 미국의 환경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높은 수준도 만들어내야 된다.
하고 TPP는 다양한 나라들이 미국의 수출품에 부과하고 있는 18,000개 이상의 관세를 없앰으로써 운동장을 레벨 플레잉 필드를 레벨링 하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중국 같은 나라가 글로벌 경제를 좌지우지할 교역의 룰을 만들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 We can't let countries like China write the rules of the global economy. 중국 따위가 글로벌 경제의 규칙을 만들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 그런데 한국은 그 중국에 굉장히 협조를 했습니다. 글쎄요. 오바마의 담화문을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바마의 담화문입니다. 자유,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법치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함께 아시아 태평양의 자유와 번영의 바다를 만들어냈다. 일본말로는 구축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번역을 세웠다, 만들어냈다 이렇게 해봤습니다. 전례 없는 규모의 인구 8억 명의 세계 경제의 40% 가까이를 차지하는 광대한 경제권이 생긴다. 장래적으로 좀 이상합니다. 앞으로 이 경제 시스템에 중국도 참가하면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에 있어서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것은 전략적으로도 큰 의의가 있다. 장래에 있어서 고노 시스템이 주고구모 이렇게 쭉 나가는 겁니다. 성력 없는 관세 철폐는 아니다. 이것이 협상의 대전제였다. 쌀과 버리, 사탕수수, 사탕무, 쇠고기, 돼지고기, 유제품 이들에 대해 관세 철폐의 예외는 제대로 확보되었다. 세이프가드도 만들어졌다. 국내 농업 대책에 관해서도 제대로 대비책이 만들어졌다. 농업이 제대로 안 될 거냐고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전 강요를 멤버로 하는 종합대책본부를 설치한다. 새로운 수입 물량을 설정하는 쌀은 78,400톤을 더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강구하되 그렇게 수입하되 시장에 유통되는 총량은 늘지 않도록 하는 등 생산자가 안심하고 다시 생산에 임할 만반의 대책을 세워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이게 이제 아베의 이제 성명서고, 아까 오바마의 성명서는 우리가 중국 같은 나라가 글로벌 세계 경제의 규칙을 제멋대로 쓰는 것을 우리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오바마의 스테이트먼트를 읽었습니다. 아베의 TPP 담화문에도 한국 얘기는 없습니다. 그저 중국이 너희도 들어와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장래에는 이 경제 시스템에 중국도 참가하길 바란다. 중국 필요 없어. 너희들이 이리 들어와라. 장래에 있어서 이 경제 시스템에 중국도 참가하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아베도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오바마의 스테이트먼트나 아베의 스테이트먼트를 보면 모골이 송연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대통령이 곧 10월 10며칠인가요? 미국을 국빈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커뮤니케는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공동성명보다는 한 단계 낮은 공동설명서 형태로 나올 것 같은데요. 저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이 안 나오고 공동설명서가 나온다는 얘기도 글쎄 과문한 탓인지 아마나 과문한 탓이기를 바랍니다만은 처음 들어봅니다. 아베 담화문의 첫머리를 다시 한번 보시죠. 자유,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법치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함께 아시아 태평양의 자유와 번영의 바다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국은 자유,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법치의 가치를 국가가 졸지에 아닌 것으로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런 의지들이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봤던 소위 니온 일본 경제신문에 한국과 경제 관계를 강화해야 된다고 응답한 일본 니케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 국민의 비중은 0.1%, 중국과 7.8%, 동남아시아 56%. 섬뜩하죠. 섬뜩합니다. 한국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 2년 반 만에 아시아에서 완전히 태평양 국가가 아닌 것으로 이제 선언이 되고 중국의 뒤나 쫄쫄 따라다니는 친중 국가로, 중국의 규칙에나 매달리는 이런 국가로 지금 된 것 같습니다. 걱정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이 2014년 8월 26일에 쓴 사설부터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한번 봐주시죠. 높은 수준이라던 한중 FTA 누가 거짓말했나? 한중 FTA는 그 전해 7월, 그러니까 2013년 7월 정상회담에서도 확인이 되었 몇 번째 연장이었습니다.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모두 공수표가 되었습니다. 한중 FTA 협상은 2012년 5월에 시작됐지만 실제로 급격하게 돌아간 것은 박근혜 대통령 들어서입니다. 중국은 한중 FTA를 하자고 협상을 하기 직전에는 한국에 엄청나게 매달렸습니다. 한국에 엄청나게 매달리다가 막상 협상이 타결되고 TPP가 따로 돌아가고 한국이 TPP에는 이제는 못 들어간다는 것이 분명해졌을 때는 중국이 또 계속해서 늦추었습니다. 말하자면 중국은 한국을 끌어당길 때는 굉장히 말도 못하게 모든 것을 다 옷을 벗고 온몸을 던질 것처럼 다가왔다가 정작 한국이 이제는 TPP에는 못 들어간다는 것이 분명해지자 굉장히 이제는 낮은 수준이다. 처음에 높은 수준이라고 하다가 낮은 수준이다. 이래서 자동차 이런 거 다 빠졌습니다. 한중의 FTA는 사실 그 FTA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칼럼을 다시 한번 보시죠. 오른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기대를 갖고 지켜보던 국내 업계도 실망하는 분위기다. 한때 중국과 FTA를 서두르자 했던 국내 산업계에서는 농수산업과 제조업을 교환조건처럼 협상하는 지금의 구도로는 크게 기대할 것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더구나 높은 수준의 FTA를 하려면 지식재산권 등 중국의 법과 제도의 선진화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중국은 그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점도 실망을 더하는 분위기다. 이런 환경에서는 FTA를 해봤자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오는 11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베이징에서 열린다. 중국으로서는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 TPP 협상을 의식하며 한중 FTA 타결이라는 상징적 효과만 거두면 된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우리만 환상을 갖고 중국과 협상을 벌인 것인가? 도대체 누가 대통령에게까지 높은 수준의 한중 FTA라는 거짓말을 한 것인지 궁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거는 그해 작년 12월 달의 칼럼입니다. 지금 시간 순서대로 제가 TPP 참여 미적되다 결국 협상 기회도 놓치나.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TPP 협상과 관련해 현재 12개국이 협상 중으로 한국이 무작정 참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에서는 한국이 조기 합류를 희망했으나 미국으로부터 사실상 거절당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은 한국이 참여할 경우 협상이 더 늦어질 것을 우려해 TPP 협상이 마무리된 뒤 한국이 합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였다. 이렇게 되면 TPP 협상에 우리 의견을 반영할 길은 없어지게 된다. 기존 참여국 합의를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양자택일밖에 없다. 그런 의견입니다. 오른쪽 보시죠. 더구나 미중이 아태 영향력으로 충돌하는 마당에 우리는 한중 FTA를 쪽으로 달려갔다. 미국이 한국의 TPP 협상 합류 희망에 대해서 선협상 타결 후 참여라고 했지만 미국은 불편하다. 뭐 이런. 그 다음에 이것은 아니다. (2014년 12월 7일이고) 한중 FTA는 꼬이고 TPP에서는 소외되고 올 1월달 기사입니다. 한중 FTA 가서명이 또 미뤄졌다. 지난해 11월 FTA를 타결한 양국은 잔여기술협의와 법률 검토를 거쳐 가서명을 하고 양의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12월 말로 예정됐던 가서명이 올 1월로 미뤄지더니 다시 다음 달로 미뤄졌다. 중국 측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준비가 안 됐다고 하더니 지난 27일 방한키로 했던 중국 측 담당자들은 아예 오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한중 FTA를 타결했다고 발표한 지 석 달이 다 되도록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갔을 때 타결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거짓말이었다고 지금도 굳세게 믿고 있습니다. 누구의 거짓말이었느냐? 우리 관리들의, 장관들의 거짓말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적당히 타결되었다라고 양국 대통령에게 보고하자라고 공무원들끼리 약속한 거짓말이다. 실제로 합의가 안 됐다. 근데 시진핑하고 정상회담에 뭔가 선물을 내고 뭔가 큰 발표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대강 합의된 거로 하자라고 우격다짐으로 만들어서 합의도 구체적으로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합의된 거로 발표를 한 거다. 그래서 정상회담이 끝나고 계속해서 날짜가 미루어지고 이미 그때는 TPP는 끝나기 때문에 이 칼럼 다시 한번 보시죠. 이 오른쪽 왼쪽 밑에 미국과 일본이 추진 중인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입장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이 한국을 서둘러 FTA에 끌어들였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그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서 어떻게 TPP에 가입하겠나. 2015년 4월달 자료입니다. 쌀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속였다. 이건. TPP의 차이고 환율 개입한다고 꿀밤 맞고 4월달 기사. TPP 참여 안 한다가 맞나 못한다가 맞나 5월달 기사입니다. 지난 5월달입니다. 윤상직 산통부 장관이 미국, 일본 등이 주도하는 TPP 참여 시기와 관련해 처음으로 입장을 내놨다.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 한국의 참여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다. 윤 장관은 그 이후로 한국이 참여하는 것에는 많은 준비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웠다. 마치 우리 쪽의 기술적 사정 때문에 TPP 협상 참여가 어렵다는 식으로 들린다. 그러나 이런 레토릭은 사태를 호도할 뿐이다. 미국 무역대표부 관계자는 한국이 TPP에 들어오려면 일본처럼 쌀을 양보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죠? 다시 하나 더 볼까요? 네, 여기까지고.
어제 썼던 칼럼은 제외했습니다. TPP 타결 한국만 왕따되고는 생략한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한국은 이승만 대통령 이후로 지금까지 태평양 국가였기 때문에 크게 번영해 왔습니다. 대한민국 성공의 비결은 그 태평양 국가라는 국가 위치의 지정학적 위치의 비정, 태평양을 향해서 열린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중국에 꼬였는지, 중국에 속았는지, 아니면 국내 친중분자, 2000년 동안 미국의 사대하고 중국의 사대하고 구글거리고 엎드리고 하는 그 버릇이 몸에 밴 사람이 아직도 있는 것인지 친중 사대 정책이 되살아나면서 통일외교라고 하는 간판 속에서 되살아나서 태평양 국가로서의 지위를 내팽개치고 이렇게 TPP에서는 깨끗하게 물먹고 말았습니다. TPP에 잘 들어가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오늘 최경환 아까 뉴스에서도 보내드렸습니다마는 최경환 경제부 총리는 공청회 열고 적당히 절차 밟아서 TPP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마는 잘 될까요? 저는 안 될 거로 봅니다. 박근혜 정부 안에는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안 될 것이다. 뉴질랜드, 호주, 일본, 미국 이런데 양자 협상을 통해서 농산물, 서비스 등 화끈하게 지금 TPP 수준의 개방을 할 수도 없고 대한민국이 정치 때문에 또 미국이 받아줄 것 같지도 않다. 일본도 받아줄 것 같지도 않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TPP는 안 하는 것이냐 못하는 것이냐. 박근혜 통상외교의 종착역이다 하는 두려운 생각까지 듭니다. 박근혜 물론 TPP 한중 FTA 자체를 우리가 한다는 것은 MB 때 결정된 일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 통상교섭본부를 없애고 왜 산자부 산하의 통상교섭을 다 집어넣었습니다. 외교부에 두느냐 산자부에 두느냐 가운데 중립지대 통상교섭본부를 그대로 두느냐고 굉장한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박근혜 대통령의 고집 때문에 산자부 소관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산자부 장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어떻든 TPP에서 완전히 물먹고 국제 왕따가 되는 그런 결과가 벌어진 데 대해서는 누구라도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비정, 대한민국은 태평양 국가인가, 중국의 쫄자인가, 중국에 그저 빌붙어서 조공이나 바치는 중국을 두려워하고 겁이 나서 조공이나 바치는 그런 국가가 되고 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TPP에 대해 좀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글쎄요. 그런 걱정이 드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